여러분, 신화 속 가장 강력한 존재, 올림포스의 최고신 제우스를 떠올려 보시죠. 천둥과 번개를 손에 쥐고 만물을 호령하던 그 위대한 신은 그런데도 왜 그리도 많은 여인들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연애사는 단순한 치정극이나 스캔들을 넘어 고대 그리스 사회가 숨겨왔던 은밀한 진실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신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 사회의 깊숙한 비밀을 탐험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단순히 아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하는 렌즈처럼 인간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권력과 욕망, 그리고 지배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주죠. 신들의 왕이라는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왜 그토록 수많은 여인들과의 관계를 맺었을까요? 헤라 여신의 맹렬한 질투와 복수심을 알면서도 그는 왜 멈출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신화 속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은 크게 자극될 겁니다. 제우스의 외도는 단지 신의 개인적인 바람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고대 그리스라는 특정 시대의 가치관,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권력자의 특권 의식이 신화라는 형태로 어떻게 반영되고 심지어 정당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화는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담는 그릇이었고 제우스의 이야기는 그 그릇에 담긴 가장 솔직한 모습 중 하나였을 겁니다. 우리는 제우스의 방대한 연애사를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사랑, 결혼, 그리고 권력의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최고신 제우스의 모습은 어쩌면 당시 사회를 이끌던 지배층 남성들의 이상과 현실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표출하는 모습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권력자가 누리던 특권의식을 신화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신화 속 신들의 행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죠. 이처럼 제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의 치정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고대 사회의 권력 구조와 남성 중심적 욕망, 그리고 신화가 반영하는 인간 본질을 다각도로 탐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신화 속 신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과 한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고 때로는 남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제우스의 이야기는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신화가 단순한 허구가 아닌 우리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는 강력한 거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신화는 과거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신화 속 신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우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통찰과 질문들을 함께 탐색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제우스의 세계는 단순히 흥미로운 신화 속 에피소드를 넘어 고대 그리스 사회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귀한 창이 되어줄 겁니다. 올림포스 최고신이자 만물의 지배자 제우스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기에 그토록 무수한 연애사를 펼쳐나갔던 걸까요? 그의 복잡다단한 사랑 이야기는 과연 단순한 치정극을 넘어 고대 사회의 은밀한 진실을 폭로하는 강력한 증거는 아니었을까요?
먼저 즈스가 어떻게 올림포스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심도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최고신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티탄 신족과의 길고 긴 전쟁, 즉 티타노마키를 승리로 이끌며 그는 명실상부한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했죠. 그 압도적인 힘과 권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든 번개는 그의 분노와 심판을 상징했고 그의 말 한마디는 곧 천지간의 질서가 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올림포스 산 정상에 웅장하게 자리 잡은 그의 신전은 그 위엄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제우스에게는 어쩌면 욕망마저 무한히 허용되는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신화 속 그의 수많은 외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당시 사회에서 권력자가 누리던 특권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아내 헤라의 끝없는 질투와 분노가 시작되는 조짐들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피어났을 겁니다. 신들의 왕이라는 지위가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위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통제하기 어려운 욕망의 자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우스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의 무한한 욕망을 채워나갔을까요? 그의 연애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천외한 변신과 정복의 서사로 가득합니다. 제우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에게 접근할 때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순백의 우아한 날갯짓으로 다가온 백조는 과연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위장이었겠죠.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을 겁니다. 또한 페니키아의 공주 의로페에게는 순하디순한 흰 황소로 변해 나타났습니다. 의로페가 이 황소의 등에 올라타자 황소는 유유히 바다를 건너 크레타 섬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즈스는 본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동물로 변신하여 아무런 경계심 없이 다가가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이끄는 모습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방식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심지어 아르고스의 공주 다네에게는 황금비로 변신하여 그녀가 갇힌 청동탑 안으로 스며들었죠. 황금비는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물리적인 장벽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나타내는 비유일 겁니다. 이처럼 즈스의 변신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를 넘어 그가 상대방의 상황과 심리를 꿰뚫어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했던 전략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유혹으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리고 때로는 교묘한 기만으로 대상을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행태는 고대 사회의 권력 역학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상천외한 변신과 정복의 서사를 현대인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면 마냥 흥미롭지만은 않은 불편함과 의문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즈스의 행동은 종종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니까요. 신화는 최고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우스의 행동 뒤에는 언제나 그의 정실 부인 헤라의 불같은 질투와 복수가 뒤따랐죠. 제우스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나 그 자식들은 헤라의 분노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권력자의 무분별한 욕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화 속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인간 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꿰뚫어보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즈우스의 다채로운 연애 서사는 단순히 흥미진진한 신들의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권력 구조와 성싱에 대한 인식을 비추는 강력한 거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당시 그리스 사회는 폴리스를 중심으로 남성들이 모든 공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엄격한 남성 중심주의가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머물며 남성의 보호 아래 놓이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즈우스의 끝없는 외도는 최고 권력자의 특권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는 정당화되기도 했습니다. 신화는 종종 당대 사회가 가진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또 이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곤 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올림포스의 최고신이 보여준 무한한 욕망과 그에 대한 신화적 서술은 당시 지배 계층, 남성들의 권력과 성적 우월감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신화 속에서 즈우스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존재로 그려지죠. 이는 현실 세계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거리낌 없이 펼치고 때로는 약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당시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화는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 질서를 은연중에 가르치고 납득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인들이 극장에서 비극을 관람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듯 신화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통념을 확인하고 내면화했던 것이죠. 권력은 곧 성적인 자유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신화 속 즈우스의 행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신화 속 헤라의 불타는 질투와 복수는 이러한 제우스의 행동이 마냥 옳지만은 않다는 일종의 경고이자 균형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칼날이 대부분 제우스가 사랑했던 여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향했다는 점은 당시 여성들이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기 쉬웠던 현실을 씁쓸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신화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고대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사회의 제도와 가치관, 심지어는 법률까지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시대를 넘어 이 즈우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신화 속 즈우스의 끊임없는 외도는 비단 고대 그리스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욕망, 즉 권력에 대한 탐닉과 성적인 욕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최고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그는 인간적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번개를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은 신이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오늘날에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힘을 이용해 부당한 욕망을 채우려 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화 속 즈우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인간 본연의 권력욕과 선교, 그리고 그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화는 단순한 예시하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색하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행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우리가 신화 속 즈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불편함과 동시에 깊은 공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신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혹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발견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제우스의 이야기는 신화 속 신이 얼마나 인간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신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는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줍니다. 신화는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의 보고인 셈이죠. 신화 속 제우스의 면모를 살펴보면 때로는 숭고한 최고신의 모습에서 경외감을 느끼다가도 끊임없이 외도를 저지르는 그의 인간적인 욕망 앞에서는 깊은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신화는 단순히 신들의 기이한 행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색하게 만들죠. 제우스의 바람기는 비단 고대 그리스 사회의 특수한 현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욕망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의 선자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사적인 욕구를 채우려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목격하게 될까요? 제우스는 바로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신화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올림포스 최고의 권좌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수많은 여인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강압적인 관계를 맺으며 복잡한 연애사를 펼쳐나갔죠. 이는 신화 속 신의 모습이 얼마나 인간을 닮아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신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대목일 겁니다. 우리는 제우스의 이야기 속에서 권력과 선격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인간 본연의 욕구를 생생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신화는 이처럼 신의 가면을 쓴 채 인간의 가장 깊숙한 본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질문을 던지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어쩌면 제우스가 보여주는 고뇌하는 얼굴은 절대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숙명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권력과 욕망에 휩쓸려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뉴스쿨 속에서 목격하곤 하죠. 이러한 맥락에서 제우스의 끝없는 외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극들은 단순한 신들의 치정극을 훨씬 넘어섭니다. 헤라의 끈질긴 복수와 제우스의 외도로 태어난 자식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권력을 가진 자의 무분별한 욕망이 주변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가 아닐까요? 결국 신화 속 신의 행태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모, 즉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 초래하는 결과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는 깊은 통찰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화는 우리에게 권력과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신화가 어떻게 당대 사회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를 반영하고 때로는 정당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지식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신화가 기능했음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죠. 신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은밀한 진실과 보편적인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시대를 넘어선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우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화 속 최고신의 문란한 사생활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 성범죄, 그리고 강자의 논리가 만연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동시에 인간 본연의 욕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죠. 신화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강력한 지혜의 도구이며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사회의 비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보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신화 속 신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신화가 우리에게 뜻밖의 진실을 알려줄지 함께 기대해 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